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온 이재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작년 겨울, 저는 집에서 혼자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외출한 상태였죠. 시간은 저녁 8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제 오른쪽 팔에 힘이 풀리면서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팔이 저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입술 한쪽이 이상하게 느껴지면서 말을 할 때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온 제가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뇌졸중 전조 증상이구나. 제 몸에 뇌졸중이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본인에게 닥치니 공포가 엄습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평소 환자분들께 가르쳐드렸던 그리고 제 자신도 항상 숙지하고 있던 그 10초 행동법을 즉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쯤 저는 진료실이 아닌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심장마비만큼이나 무섭고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뇌졸중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야말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뇌는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그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10초 생존 행동법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 친구,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 얼굴 한쪽이 약간 처져 보이는 겁니다. 말을 해보니까 발음도 어눌하고요. 박 할아버지는 6개월 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가 알려드린 행동법을 기억해내셨습니다. 일단 바닥에 천천히 앉으셨어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벽에 기대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신 후 옷깃을 풀어서 목 주변 압박을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 음성인식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박 할아버지는 의식이 명료했고 그 10분 사이에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즉시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박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급하게 움직이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넘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을 수도 있고 뇌 손상이 2배로 악화됐을 겁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뇌로 가는 혈류가 더 차단되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9세 최영희 할머니입니다. 최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쪽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균형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 할머니도 평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던 분이셨습니다. 즉시 싱크대를 붙잡고 몸을 지탱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약간 높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옆에 있던 쿠션을 머리 밑에 받쳐서 30도 정도 각도를 만들었죠. 그 상태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고 옆집에 사시던 이웃분이 달려와서 119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최 할머니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약 5분만 늦었어도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자세 유지와 빠른 신고 덕분에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68세 김만수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혼자 연습을 하시다가 갑자기 시야가 흔들리고 한쪽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행동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운가 보다 생각하고 계속 골프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연습장 직원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15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뇌출혈까지 동반된 상태였고 현재는 오른쪽 반신마비 상태로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혼자서는 거동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만약 김 씨가 증상을 느낀 즉시 안전하게 앉거나 눕고 빠르게 신고했더라면 지금처럼 심각한 후유증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뇌졸중은 발견 즉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처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초 생존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초 동안 FAST 체크 후 즉시 눕거나 앉기입니다. FAST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건 뇌졸중 증상을 빠르게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손으로 만져봤을 때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마비된 느낌이 드는지 확인하세요. 어는 암,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어봤을 때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힘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S는 스피치, 말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말해봤을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시간을 다투어 행동해야 합니다. 이 체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10초입니다. 얼굴 만져보고 팔 올려보고 한 문장 말해보는데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마세요. 서 있는 상태라면 천천히 바닥에 앉거나 누우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이때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더 감소합니다. 하지만 누우면 심장과 뇌가 수평이 되기 때문에 혈류가 조금이라도 더 잘 흐릅니다. 또한 서 있거나 움직이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15%가 낙상으로 인한 2차 손상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습니다. 바닥에 누울 때는 머리를 약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30도 정도 각도가 이상적입니다. 쿠션이나 옷가지를 접어서 머리 밑에 받쳐주세요. 왜냐하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뇌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머리를 높이면 뇌압을 조절하면서도 혈류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응급의학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자세입니다. 두 번째, 목과 어깨 주변의 압박을 완화하는 겁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데 이때 목 주변에 압박이 있으면 혈류가 더욱 방해받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겨울에 목도리를 하거나 옷깃이 높은 옷을 입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또 와이셔츠 단추를 목까지 채우거나 넥타이를 매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목 주변의 옷깃을 풀어주세요.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하고 목도리를 벗으세요. 그리고 어깨를 뒤로 살짝 젖혀서 목과 어깨 사이에 혈관이 눌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몸에는 목을 통해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과 척추동맥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조금이라도 압박받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목 주변 압박을 제거했을 때 뇌혈류량이 약 10에서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뇌졸중 상황에서 20%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뇌경색 초기 단계에서는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혈류가 느려진 상태일 수 있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혈류를 확보하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벨트나 허리띠가 너무 꽉 조여져 있다면 이것도 풀어주세요.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뇌로도 혈액이 잘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몸의 다른 부위가 압박받으면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손으로는 벽이나 가구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반대 손으로는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은 시간 싸움입니다.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났는데 움직일 수 있다면 벽이나 테이블 같은 안정적인 물체를 한 손으로 꼭 잡으세요.
그리고 반대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전화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은 음성인식 기능이 있죠. 말이 어눌해도 상관없습니다. 119라고만 말하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최대한 또박또박 뇌졸중 증상이라고 말하세요. 주소를 말하기 어렵다면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도 구급대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벽을 잡고 있어야 할까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균형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손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과 함께 중심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서 있으려고 하면 넘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넘어지면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이 추가로 발생하고 골절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낙상사고는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증상 발생 후 처음 10분 이내에 약 20%의 환자가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낙상 환자의 절반 이상이 머리나 얼굴에 외상을 입습니다. 이런 2차 손상은 뇌졸중 자체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벽이나 가구를 붙잡고 몸을 지탱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벽을 타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휴대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무리해서 가져오려 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세요. 혹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워치의 긴급 SOS 기능을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스마트워치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고 위치 정보도 전송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평소에 미리 설정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 핵심 행동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FAST 체크 후 즉시 눕기, 둘째 목과 어깨 압박 풀기, 셋째 균형 잡고 119 신고하기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이걸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평소에 연습을 해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동작들을 연습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FAST 체크를 해보고 바닥에 천천히 앉아보고 옷깃을 풀어보고 휴대폰으로 119를 눌러보세요. 실제로 전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동작만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에 익혀두면 실제 응급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반복 연습한 행동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면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응급의학 연구에 따르면 응급 상황, 대처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연습한 사람들은 실제 상황에서 생존율이 약 40% 높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뇌졸중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막연하게 무서운 병이라고만 알고 계시지 실제로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잘 모르십니다. 통계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은 사망 원인 4위입니다. 매년 약 10만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중 약 2만 명이 사망합니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뇌졸중 환자의 약 70%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습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증상 발생 후 30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으면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이 70%로 떨어지고 3시간이 지나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6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을 입습니다.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1분에 약 190만 개씩 죽어갑니다. 5분이면 약 1000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포들은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곧 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1초라도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뇌졸중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뇌졸중 치료비는 평균적으로 급성기 치료에만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듭니다. 여기에 재활치료비까지 더하면 1년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만약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평생 동안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간병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신마비 환자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한 달 간병비가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입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비용은 줄지만 그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오직 환자를 돌보는 데만 모든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부모님을 간병하다가 본인도 우울증에 걸린 자녀들, 경제적으로 파탄난 가정들, 그리고 환자 본인의 절망과 좌절을 수없이 봤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한 환자분의 가족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날 증상을 느끼셨을 때 즉시 눕고 119에 신고하셨더라면 지금처럼 침대에 누워 계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단 10초의 행동이 우리 가족의 10년을 바꿨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알았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순간입니다. 이 10초 행동법을 기억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이 정보가 언젠가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응급 대처법을 알고 있어도 뇌졸중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죠. 예방이 최선입니다. 첫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정상 혈압은 12,080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혈압이 14,090 이상이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꾸준히 복용하세요. 두 번째,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높으면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육류를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많이 드세요.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 담배와 술을 줄이세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합니다. 뇌졸중 위험을 2배에서 4배까지 높입니다. 술도 과도하게 마시면 혈압을 올리고 뇌혈관에 무리를 줍니다. 금연하시고 음주는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네 번째, 새벽 운동과 추위 노출을 피하세요. 특히 겨울철 새벽에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때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신다면 해가 뜬 후에 충분히 따뜻한 옷을 입고 하세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뇌혈관 검사를 받으세요. 50세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1년에 한 번씩 뇌, MRI나 CT 촬영을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뇌동맥류나 혈관 협착 같은 문제를 미리 발견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10초 생존 행동법을 절대 잊지 마세요. FAST 체크 후 눕기, 목 압박 풀기, 균형 잡고 119 신고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온다면 이 방법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